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코리아 F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리아 FT가 오늘 엄청 강하게 또 한번 움직임 보였는데 이거 잘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현재 반응 테스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 좀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슈부터 정리하고 와서 이제 메인으로 넘어와서 설명드릴게요. 코리아 FT는 뭐 대표적인 자동차 이런 부품들과 관련된 그런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자동차 업황이 되게 뜨겁잖아요. 뭐 특히나 저기 현대차라든가 미쳤죠. 지금 현대차 미쳤죠. 지금 시총이 이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완전히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에 이제 뭐 당연히 이런 매출이라든가 재무적인 부분들 바탕으로도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다가 막 저 PBR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또 부각받을 가능성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저 PBR 관련주로 또 부각도 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뭐 이슈가 겹겹이 호재가 자동차 쪽에 좀 계속 터지다 보니까 가장 대장인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리아 FT도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당연히 코리아 FT 적어드리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요즘 부품 관련된 업종들 움직임 같이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같이 좀 부각받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오늘 이슈가 하나 더 터져버립니다. 이게 뭐가 터지게 됐냐면은 현대차가 인도에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코리아 FT가 현대차랑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현대차가 인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뭐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지의 공장을 보유한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리아 FT 자체가 이 카본 캐니스터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 필러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하게 되는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랑 같이 동반적으로 여태까지 해외 법인을 진출해가지고 설립을 지원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어요. 뭐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북경에다가 해외 자회사를 또 설립을 했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첸나이에다가 또 법인을 설립을 했고, 2007년도에는 폴란드 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2014년도에는 슬로바키아 법인을 설립을 하고, 2015년도에는 또 중국 충칭 공장을 세우고, 그냥 완전히 여태까지 계속 해외에다가, 어쨌든 지금 인도도 해외 진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했었던 이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는 이런 식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같이 했던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급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이 정도 이슈다라고 하면 지금 잔뜩이나 자동차 업황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이슈에 완전히 뭐 다시 날개를 더 달아주는 격이죠. 아무리 이미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두 개를 더 달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부각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슈는 좀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이슈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재무도 보면은 계속 꾸준히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근데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우리 이렇게 물론 지금에 비해서지만 뭐 적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과거에 그냥 그저 그랬던 수준의 주가 수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잔뜩이나 요즘 뭐 저평가된 종목들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 급등을 하면서 요즘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이제 다 복구를 좀 시킬 수 있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2월 달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과거 이 주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저평가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각을 받으면서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큰 이치도 오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메인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봐볼 건데, 야, 이 기술적으로 진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릴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달성을 해줘야 가능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우선 그림만 봤었을 때는 진짜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우선 차트를 볼때
물론 매매적으로 볼 때 기준도 중요하고 당연히 다 세워야 되는 거기는 한데요. 우선 차트를 딱 처음에 틀어서 볼 때는 뭔가 그런 세세한 그런 자기만의 뭐 기준들이라든가 엄청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마치 그냥 그림을 감상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정답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매매들과 차트들을 보면서 내 감각을 좀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 자체적인 이 자태를 한번 봐봐요. 멋지잖아. 이게 안 느껴지신다면 아직 차트를 많이 안 보신 거겠죠? 예. 보시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이게 급등이 나오는 차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지금 물씬 살려놨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 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초대형 거래량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 당시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로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계속 이 엄청난 크기의 2배짜리 변동성을 들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거래량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큰 흐름을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느낌이 좀 좋은데 약간 이거 특이한데 약간 수상 부분들 보이는데 약간 이런 것들 느껴보시라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파동 자체도 이런 파동은 일반적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동이 아닙니다. 2배씩 끌어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지금 어쨌든 큰 흐름상은 박스권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이 큰 박스권 흐름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우선 방향성이 아직 안 터졌다는 얘기고 요 정도 흐름을 모아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방향성을 이제 크게 터트리기 전에 보통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박스권이라는 이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박스권 그림에서 힘은 충분히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디테일로 넘어와서 보시면 우선 이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훅 올렸다가 왜 도대체 여기를 건드려주고 또 빼버릴까? 훅 건드렸다가 윗꼬리 두 방 만들어 놓고 도대체 왜 빼버릴까? 근데 재무 상태가 꺾였느냐? 아니지. 재무는 더 좋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 주가가 뭐 저기 미증시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해서 봤었을 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요즘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재무는 기본적으로 안전벨트입니다. 이 재무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결국 이전에 있었던 저점 밑으로 가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럼 지금 재무도 좋아졌는데 하방 경직성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이전에 있었던 매물벽들을 헐겁게 만들어주고 어차피 나중엔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야지만 슈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건들면서 이제 심리적인 저항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밀린 놈이면 진작에 밀렸어. 근데 계속 이 그림들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거래량 터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고 미심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뭔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양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추세들. 요 부분이 좀 같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가격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격선에 보면은 다 똑같은 자리 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과거보다 계속해서 많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오겠죠. 왜? 거래량은 말 그대로 거래가 된 흔적이니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량이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1대1로 물물 교환한 거예요. 거래량은. 매수세랑 매도세 간의 교환이 이루어진 건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매도 물량도 그만큼 들었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조롭게 여기를 계속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적인 저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인데 심리적인 저항이 강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가 계속 크게 나올 건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걸 봤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말인즉슨 매도 물량이 안 나오면 뚫고 올라가기가 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 자리를 계속 건들면서 소화 과정은 지금 충분히 거쳤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도 급등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찔러놓고 눌림 주고 다시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왔었던 거래량 수준에 못 미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기 계속 굉장히 헐겁다. 그래서 얼마든지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돌파가 나오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헐거워져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슬슬 밀고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강하게 좀 슛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잔뜩이나 업황적인 분위기들, 테마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번에 이슈도 좋고 재무도 좋은 상황에서 이제 그냥 여차에서 밀어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매도 물량만 안 나오면 이제 미는 건데 그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슬슬 한번 방향성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넘어가면 그때는 엄청 강력하게 터질 겁니다. 이 정도 박스권은 이게 사실 이 정도 박스 만들기가 어려워요.
원래 계속 지켜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되게 크단 말이야. 거의 1,500원짜리를 5,000원까지 두세 배짜리 파동을 들었다 뺐다 이거 누가 만들 건데? 제가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 어지간한 힘, 어지간한 자금력 가지고 이런 흐름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왜 만들어 놨는데? 다음을 봐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 어쨌든 박스권은 돌파가 나오면 시세로 연결이 되는데, 그 지점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으면 이제 여차하면 그냥 뚫어버리기만 하면은 그때서부터 날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반응, 특히나 오늘 반응까지 아주 순조롭고 아주 좋고요. 이제부터 나와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돌파는 나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돌파가 안 나오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파는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설명드릴게요. 돌파가 나올 때 이게 이런 자리들이 워낙 중요한 자리예요.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중요한 자리니까 터지는 거야. 노다지 땅이니까 요 위로만 넘어가면 노다지 땅이라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노다지 땅에서 지금 계속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들이 워낙 중요해서 속임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자리들에서 가는 척하다 훅 빼버리고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때 여태까지 그랬던 것들처럼. 그래서 그걸 걸러내실 거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건 우선 가격선은 어디를 돌파각이 나와줘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에요. 요 4,850원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돌파 나올 때 뭐 10원 돌파했네, 20원 돌파했네 이걸 보실 게 아니라 여기서 돌파하고 이격을 좀 벌려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격을 벌려야 그게 진짜 매집 카드예요. 그래서 요 4,850원짜리를 돌파하는데 이격을 좀씩 벌려주고 넘어가기만 하면, 조금만 벌려주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이 모아놨었던 힘을 그대로 강하게 분출을 시켜버리면서 엄청나게 강한 대슈팅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비슷한 차트 모양이 제가 한동안 많이 다뤄드렸고 밑에서부터 크게 터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제주반도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이런 파동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쉽지 않다고, 이 정도 파동이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5배 쐈다가 뭉개, 5배 쐈다 뭉개, 이거를 계속하면서 움직이는 것부터가 우선 이상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찔러보면서 몰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뭔가 거래량의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확실히 늘었잖아요.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여기서 거래량의 크기, 특이 거래량 추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매물벽이 소화가 되고 있다는 그림이고, 저 이거 이미 밑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거 10배 가까이 터지기 전에, 10배는 아니죠, 5배인가요? 터지기 전에. 그래서 만들어주고 있다가 이제 소화가 끝나니까 어때? 돌파 나오는 순간 대슈팅으로 이런 그림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느낌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서 줄어들이면서 여기 매물 소화 되어 있고 엄청나게 큰 거리랑 나왔던 흔적 있고 재무 상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이격 벌리고 넘어가기만 하면 대슈팅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로도 미친 랠리로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5,000원, 4,000원 구간에 있었던 게 35,000원까지 끌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느낌과 지금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도 넘어가면 저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를 이격 벌리면서 넘어가 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대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그림들은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만 꼭 지켜보세요. 물론 못 넘어가면 한 파동 더 뺐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따 그 대처 방안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넘어만 가면은 좀 전에 봤었던 제주반도체처럼 시원시원하게 쏘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가나 지켜보시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목표가 라인은 이 정도 지금 힘을 모아놓은 파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힘 모아놨으면 얼마만큼 터져요? 이 정도 파동만큼은 터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배 정도 상승이 나온 파동이거든요. 한 5,000원 잡을게요. 5,000원 기준 2.5배 잡으면 우선 10,000원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인다. 우선 10,000원 근처로 잡아놓을게요. 그때 가가지고 디테일한 부분 다시 설명 드릴 테니까, 요거는 돌파 나오면서 이격만 벌려주면 그때서부턴 여기가 이제 1층이고요.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면서 10,000원 정도 라인까지 슈팅이 좀 나오면서 여기 구간도 지나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최종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언저리로 잡고 보고 계시고,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속임수가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속임수가 많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척하다 훅 빼고 다시 밑으로 왔다 이렇게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하시는 거고요. 내가 좀 자신이 없고 아직 잘 모르겠어, 느낌이 잘 안 온다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찔러볼 때 이게 돌파할 때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잘 안 오신다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자리가 중요한 건 확실하죠. 지금 2-3년이 아니라 4-5년 동안 지금 여기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 돌파하려고. 그 말인즉슨 여기가 중요한 자리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니까 실패하게 돼도 할 말이 없는 자리라는 거지. 돌파하면 대박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뭐 해주면 좋아?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면 좋다. 해놓고 남은 물량이 가주면 땡큐 하면서 만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안 가주게 되더라도 수익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을 도모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나머지는 본전에서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 분할 익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설명드리고,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에요. 지금 가격선으로 치면 3,800원 정도입니다. 3,800원 정도 자리가 꺾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단기 상승 파동 태우면서 이 탄력 그대로 지금 저기 돌파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가 깨진다라는 건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낮춰버리는 순간부터 상승 파동이 꺾여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다시 요 하단 라인까지 떨어졌다 그림을 다시 만들고 이 그림 다시 만들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절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면 다 설명된 것 같으니까 이거 마무리 짓고요.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들쑥날쑥 거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 더군다나 최근에 이 거래량들 자체가 계속해서 특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요 라인을 찍어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차피 테마적인 부분들이랑 업황적인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힘을 붙여주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부터 이런 완성차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PBR 관련주들까지 다 같이 가세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무적인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 경직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요 자리를 넘어가기만 하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건데, 여기서 지금 반응조차도 지금 매도 물량이 줄고 있다라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슬슬 돌파각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돌파만 나오면 이렇게 모아놓은 힘을 완전히 꽉꽉 눌러 담아놓은 파동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대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가 나올 때 속임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격까지 같이 벌리면서 좀 가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그때부터 진짜 돌파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넘어가기만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고, 이 정도 파동만큼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마만큼 넘어가게 되면 만원 정도 구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만원 정도 잡고 보시되, 여기가 워낙 중요한 구간이라서 속임수 한번 뺐다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맘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수 있을까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절반 정도는 익절을 조금 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자기 심리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들도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바로 양봉으로 제껴버리는 그림이 안 나오고 조금이라도 꼬리가 달린다 싶으면 분할 익절 해놓고 남은 물량 가지고 보시면 리스크 관리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나머지 물량이 가주면 만원까지, 못 가주면 본전 커트 치시면 되는데, 지금 흐름상 꺾이는 자리는 3,800원 정도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저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 탄력 그대로 이용해서 장기 구간까지 또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나오고 만약에 빠지다가 3,8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번 파동에서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꺾이면 그때서부터 밑에까지 뺐다 가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는 안 뚫리는 선에서 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뤄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